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 사실 돈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흔히도 많아요. 근데 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돈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돈만 쫓다가 막 인생 망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네, 근데 우리가 버는 돈은 그런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 돈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이제 우리를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돈이 어떤 건지를 전 좀 알았으면은 해요.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온 거에 대한 잘못된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도 교회도 진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네트워크고 음, 자녀들도 다 네트워크잖아요. 음, 낳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프레임이 쓰이는 순간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나쁜 게 돼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 네, 이상한 이단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상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돈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알면 돈을 갈망하고 돈의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가 그 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음, 이게 사실 제가 버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가 제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음. 돈이라는 그 오해를 풀고 싶어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돈의 의미, 진짜 돈의 의미. 네. 그 돈에 대해서 갈망하고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원해. 네, 근데 너무 작은 돈을 쫓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작은 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삼류는 돈만 쫓아요. 지금 피디님 얘기하는 그게 나쁜 돈이든 좋은 돈이든 어쨌든 돈만 쫓아요. 돈만 쫓는 건 무식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음, 왜냐면 이 세상은 돈만 쫓아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게임의 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은 하고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 핵심적인 것만 있다고 핵심적인 것만 쫓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식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음, 삼류에 되는 우린 네. 누구나 다 삼류는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에 1류, 2류, 3류가 있다면 세상에 3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3류라고 했을 때 2류는 뭐냐면 네. 이류는 돈만 쫓는 게 아니라 돈, 건강, 관계, 위상, 음, 자유, 뭐 있잖아요. 그리고 철학, 예. 그리고 또 새로운 배움, 예.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쫓는 게 이루 삶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돈만 쫓으면 삼류의 삶을 사는데 그 삼류의 삶은 말 그대로 그 요즘에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방 가면 남자가 몸을 파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몸을 파는 경우도 음,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은 몸을 파는 직업이에요. 예를 들면 음,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삶이 과연 행복할까를 보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몸을 파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전략이에요. 음, 근데 이걸 우리가 네. 인류의 삶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류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제가 얘기하는 삼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우리는 몸을 안 판다고 해서 나는 삼류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예. 네, 네. 어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네. 사람이 말이 있고 정신이 있고 어떤 생김새 있고 표정이 있다 보니까 표현할 때, 어, 자기는 왠지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네. 속성이 뭐냐면 네. 몸 파는 사람하고 똑같은 속성. 왜냐하면 음, 전략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고객들에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전략이 없다 음, 보니까 고객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고객들의 음, 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고객들의 개가 되면 돈을 벌어요. 네, 근데 네. 돈만 벌어서 문제인 거예요. 예. 음, 근데 이루의 삶은 뭐가 되냐면 이루의 네, 네. 삶은 다 쫓아야 돼. 음, 어, 이루의 삶을 살기 제일 어려워요. 사실. 왜? 네. 돈도 몸 파는 만큼 돈을 벌어야 돼. 음, 예. 그리고 몸 팔아가지고 성병에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건강도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배워야 돼. 음,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건강도 더 많이 잃고 빨리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네. 상식과 건강에 대한 하강국면, 상수국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관계십이 내가 몸은 팔아가지고 돈은 벌 수 있는데 그 관계십이 네. 세상에 공개할 만한 그런 부끄럽지 않은 관계십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음, 관계십이란 음, 말이에요. 음, 예. 나이 차이 엄청 많은데 나 돈 팔고 있어요. 나 지금 당당해요. 이거는 미국에서나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음, 이 관계십을 그런 어떤 건강한 관계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음, 이해되죠? 그리고 네. 자유? 그 스폰서링을 내가 안 받으면 자유가 없어요, 또. 아, 맞죠. 네. 그래서 고객이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루의 삶 음, 사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난 차라리 삼루의 삶을 살래. 어때, 뭐. 이렇게 삼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죠. 이루의 삶을 살아야 돼. 이루의 삶 살기 위해서 사람들 뭐 하냐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예, 음, 그리고 뭐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업들,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직업들, 괜찮은 직업들, 그리고 뭐 음, 좋은 어떤 배우자,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이루의 삶인데 이루의 삶은 생각보다 되게 피곤해요. 전략이 없으면. 음, 예. 맞아. 네. 그리고 그런 것 제가 늘 같아요. 우리가 쫓는 인류의 삶을 인류. 제가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루의 삶을 나도 원해. 근데 음, 하나를 쫓는데 이루의 삶을 우리가 다 얻어야 돼. 그게 인류의 삶. 원식. 음, 하나를 원, 쫓는데 다 얻어야 돼. 관계도 쫓아야 되고 뭐 여기서도 쫓아야 되고 저기서도 쫓아야 되고 배울 게 우리 24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에너지도 우린 배터리가 아니에요. 앞에 음, 잠자고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제일 좋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음. 고갈되면 집중도 안 되는 에너지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거의 중국 말하면 뭐 쓸모없는 땅도 있고 호주도 쓸모없는 땅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음, 보면 에너지 있는데 쓸모없는 에너지가 많아요. 뒤에 음, 24시간 살면서 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맞아. 실제로 앞에 에너지 효율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 에너지 써야 되는데 모든 거에 다 신경 쓰면서 쓸 수는 없죠. 우리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삶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이 있으면 인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하나 도미노를 다 쌓아가지고 얘만 조졌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 부호, 관계, 자유, 위상, 권력, 도덕, 윤리적인 거 뭐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음, 가면서 시간도 많이 벌고 뭐 어쨌든 그리고 더 지적이 음, 되고 더 섹시해지고 하나를 조졌는데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삶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네,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 네. 깊이 탐구하고 찾아보면 있어요. 투자의 영역은 탐구의 영역이에요. 음.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 어, 탐구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 찾는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 이 기업은 뭐 어떤 기업이고 과거는 배당을 얼마 했고 뭐 여기에 무슨 인수한 기업은 어떤 거고 뭐 이 기업은 부채율이 얼마 있고 이 기업은 다른 또 상관관계 정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업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알 수 없어요. 음. 네, 살면서 매번 머리에 지난번에 제가 아팠을 때 머리에 딱딱 생각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네, 네, 매번 네. 내 머리 쪽에 나올 때마다 그 궁금증을 음, 가지고 탐구를 해야 돼요. 인간이 궁금증이 음, 없으면 투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되냐면 음, 투기꾼이 돼요. 궁금증이 없으면. 그래서 음, 탐구를 하다 보면 하나를 조질 수 있는 그 하나를 보석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음, 하나를 집중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삶이 전반적인 거의 80% 이상은 다 계산돼. 한 어, 놈만 잘 찾았거나 한 기업만 잘 찾아 한 물건만 잘 찾았거나 하나의 어떤 행위만 잘했는데 하나의 네. 어떤 기질만 내가 습관을 갖췄는데 하나의 좋은 어떤 습관만 갖췄는데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음, 다 변하는 거야.
한 인간만 잘 만났는데, 한 네. 기업에만 제대로 투자했는데, 한 부동산만 끊임없이 지켜보다가 투자했는데, 하나만 제대로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어느 누구 막 나를 바보라고 막 뭐라 할 때, 계속 그 믿음을 꿋꿋이 지켜냈을 때, 그 하나를 조졌는데,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다 잘 풀리는 게 뭐냐면, 인류의 삶. 네. 인류의 삶. 예. 그래서 음, 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봤을 때 돈에 대한 네. 흐름 안에 나는 매일 어떤 A, B, C를 제가 얘기했다면 나는 C급인지 B급인지 A급인지 일단 봐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B급에 있거나 C급에 있어. C급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A급으로 들어가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왜? A급에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예.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필요해.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A급은. 왜? 네네. 안 네. 보이는 거를 마치 있다는 것처럼 하나를 꼭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고 장기 투자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음, 나이가 어렸을 적에 어때요? 도파민에 노출되고 어때요? 이런 어떤 유흥이라든가 어떤 이런 자극제, 이런 어떤 어, 중독성에 노출된단 맞아.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제 주변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심지어 음. 제 수강생들도 믿습니다 대표님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믿습니다 대표님이 안 되는 거야. 아, 저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원칙에 대한 가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때로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오늘은 믿습니다 하는데 이튿날에 자기 상황에 따라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돈에 대해서 갈망하는 걸 내가 만드는 게 나는 그냥 돈을 사람들 원하는 건 누구나 다 원해요. 근데 음, 당신은 실제로 돈만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류의 삶을 위한 인류의 삶, 즉 하나의 제대로 된 유연성의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하나를 쫓는데 모든 걸 쫓는 그걸 원한다. 저는 돈은 그런 큰 돈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음. 단순히 작은 돈이라고 했을 때 종이 쪼가리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에 네네. 은행에 얼마 꽂히는 그 돈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큰 돈이라고 음, 하는 건 내가 만약 콩팥치가 없다. 그럼 콩팥치 어때? 신장을 어때? 이식해야 되거나 에, 사와야 에, 된단 말이에요. 에. 그것도 음, 돈이에요. 근데 콩팥치를 음, 사오면서 내 이식할 때 어때? 수술비도 줘야 돼. 그것도 돈이에요. 그리고 내 음, 피가 흘렸을 때 그것도 돈이고 내 생명이 줄어든 것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건강을 지키는 것도 돈이에요. 그게 진짜 돈 아니에요? 더 진지한 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잃으면서 어때요? 가짜 돈을 쫓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음, 화폐 가치가 50년 전이랑 지금 거의 10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런 예. 화폐를 쫓는 거예요. 현금을 쫓는 거예요. 사람이 음, 무식하면요. 나는 현금을 쫓지 않으면 난 돈을 쫓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돈을 쫓고 있는 거예요. 네, 맨날 맞아요. 적금하고, 예. 예. 맨날 뭐 ETF라든가 이런 걸 하고, 예, 맨날 뭐 어쨌든 뭐 예를 들면 테슬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 어떤 단기 매매를 하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맨날 네. 내 업이 이제 내 총알을 좀 모아야 되니까 뭐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해서 또 빨리 버는 돈을 또 이런 어떤 음, 중독성이 있는 어떤 샤이니 옵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반짝이는 네, 뭔가를 또 네. 따르려고 하는 예. 거예요. 맨날 이러기 때문에 돼. 음, 진짜 돈은 사실은 이게 아니고 더 큰 돈이 진짜 돈인데 얘는 자꾸 작은 돈을 쫓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이득이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돈은 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 주셨는데 왜 그거를 보호하는데 관리하는데 너의 자신한테 투자를 안 해? 음, 하나님 너를 다 주셨잖아. 하나님 너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너한테 음, 포지션을 이렇게 높은 포지션을 줬는데 너 왜 나가서 창녀처럼 몸만 팔고 있어? 음. 봐봐,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으면 포지션이 떨어지잖아. 어, 그리고 이미 건강한 상태로 가졌는데 어때요? 밖에 나가서 그 작은 돈을 쫓느라 어때요? 몸 막 다 망가뜨려. 신장 수술하고 옷도 망가지고 손가락도 잘라 나가고 막 다양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음, 어때요?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 인간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닫지 깨닫죠. 못하는 예.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또 해주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또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교육을 듣다가도 어때요? 또 다른 데 넘어가니까 혹시라도 네, 남자들은 이런 맞아. 교육 듣다가 쟤 좀 이게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듣고는 있는데
뭐 썸네일에 어떤 여자들이 예쁜 여자 막 갑자기 막 자극되는 여자가 나오면 맞아. 이제 그걸 또 클릭하게 다른 거 되는 거야. 클릭하죠. 예, 그러니까 맞아. 나는 주목을 못 이끄는 거야. 내가 마케팅이 내 그만큼 세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주목을 이끌어 가지고 어때요? 한 그래서 저는 주목을 못 이끌게 된 내 수강생들을 평생제자 이런 어떤 일대일 코칭하는 사람들을 아예 어때요? 고가로 집중해서. 딱 들어와 가지고 어때요? 집중시켜 가지고 얘네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설득시키는 것도 음, 능력이지만 그걸 관리하는 것도 더 능력. 왜 환불 사건이 터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음, 네. 그걸 맞아. 관리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얘네 이 돈을 써 가지고 이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만들어야 되잖아. 내 입장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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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난 리뷰가 되는데 이 돈을 썼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럼 나는 어때? 내 업이 망하는 거야. 음, 네. 음. 난 그래서 이 업이 좋은 업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매번 아, 그래요? 변화되는데 매번 아니 좀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날 수 음, 있는 새들 딱딱 들어와가지고 아이스강 알아봐가지고 내가 네. 착착 하면 탁 들어오는데 힘든 애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내가 음, 얘네를 주제 파악하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맞아요. 그, 어, 네. 예. 근데 그 영업을 많이 해보셨고 사람을 많이 만나셨으면 사실 아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영어 조금 알려줘도 날쌘지 아닌지는 그래도 좀 구분하시지 않아요? 어떤 구분이요? 대략 되시나요? 어떤 구분이요? 그런 얘는 좀 잘 따라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안대장 갔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되게 좀 말을 되게 못했기도 했고 그냥 열정만 있었지. 이게 말아보면 아, 얘 좀 돈 못 벌어본 애다. 이러한 짐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벌어보았던 사람은 사실 뛰어나가서 영업력이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자기와의 거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좀 보여지지 않나요? 피디님 주식 투자를 하게 되거나 뭐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거나 만약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얘네들 다 각자 개인이란 말이야. 어떤 네. 부동산 좋고 어떤 부동산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 그냥 예를 들면 영업을 장단점만. 잘했던 사람들이 저희 수강을 받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제가 척척하면 알아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척척차 실적이 나는데 저의 방향성하고 가치 중심에 대한 그 어떤 그 본질하고 벗어나서 그 사람이 예, 껍데기만 예. 벗겨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먹튀가 나올 수 음, 있는 단점이 있고 또 그런 먹튀가 나오지 않은 또 사람들은 또 그만큼 본질적으로 차분하게 이 가치 중심으로 흐름으로 딱 넣어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예. 음,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예, 위치가 진짜 좋은데 월세 딱 나오고 어때요? 시간 딱 지나면 절대적인 그 어떤 시간이 딱 지나면 무조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네. 물건이 안 좋은 물건들은 예, 좀 얼마나 갖고 힘들잖아요. 있어도, 그치만 그 예, 주변에 뭔가 개발이 돼가지고 번개를 또 맞아가지고 그 주변에 개발 네. 요소로 뭔가 이제 딱, 예, 딱 되면 되면, 수- 별로 보잘것 없는 땅이라든가 물건도 어때요? 좋아지잖아요. 네, 예, 그게 음, 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강성도 그렇게 봐요. 주식처럼 그냥 음, 한 기업처럼 한 부동산 물건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잘 된다, 뭐 좋다, 뭐 알아본다, 뭐 이걸 떠나서 그냥 운의 영역이 음, 가장 크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장단점을 보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예측해서 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해서 그래서 내가 예측했어. 뭐해? 예측해도 문제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내 예측한 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어, 예측해서 이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영어 하는 사람들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이거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 저는 예측해서 이득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게임을 나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음, 예전에도 난 이런 기업 이런 사람들 괜찮게 된다고 했을 때 잘 됐을 때는 봐봐 내가 말했지 잘 됐다. 난 그냥 여기에서 감정에서 내가 그냥 느낌이 좋았을 뿐이지 나한테 이득이 안 되더라고. 예. 음, 그래서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예측하고 이런 기업들은 괜찮다고 했을 때 직접 내 돈을 넣어서 예, 실험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업이 잘 됐을 때는 이득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겠죠. 그럼 음, 한 개인도 음, 똑같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 계약할 때 성공보수를 이제 넣어요. 원래는 성공보수가 없었어요. 저 그냥 수강료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네네. 성공보수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예측해서 이 사람이 성공하면 어때? 성공보수까지 내가 챙길 수 있어요. 예, 그걸로 음, 이제 수강료와 성공보수에 대한 비율을 둔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자꾸 성공시키면 자꾸 이상해지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공 음, 못 시켰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유지하고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뭐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밑바탕에 그런 것들 시스템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음, 아,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까? 예. 왜냐면 이 사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언젠가는 입지가 좋아져 가지고 갑자기 어디에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때까지 내가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재수강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저렴하게 다시, 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1대1 코칭 재수강하는데 비용이 엄청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죠. 그거는 그냥 1대1 코칭은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받으면 훨씬 그보다 몇 배를 더 벌 수 있지만 재수강하는 사람들에게는 1대1 코칭을 내가 그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는 좀 더 가치 투자의 영역에 좀, 예, 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음, 딱 그러니까 그게 예측을 내가 못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한 게 어, 틀린 것도 있거든요. 아, 나 이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할 것 같고 이대로라면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준수 코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잘 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때는 막 진짜, 예, 어쨌든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음, 예, 조하영 대표님이 또 이제 언니고 하다 보니까 좀 가족으로 얽혀져 있어서 그런지 가족으로 얽혀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 좀 지금까지 연결이 안 네. 됐을 거예요. 그게 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웠냐? 아, 시스템이 장착돼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가족이니까 끊을 수 계속 없는 거? 지속적으로 서포트가 가능한데 근데 내 수강생들 내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음, 사람들 내가 줄 수 있는 혜택은 얘네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강 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재수강 할 수 있게끔 계속 앞으로 2년, 5년, 10년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돌을 네. 닦는다는 심정으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돈을 이제 버시는 거고, 그, 우선은 그 김승호 회장님이 돈은 인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근데 진짜 돈에 인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종이지. 근데 그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땐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신 걸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돈이 막 우선처럼 막 인격이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막 일본 책 같은 거에 보면은 막 돈을 보고 막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런 책들 진짜 성공한 책들 이렇게 보면 막 자연만불에 다 감사합니다 신이더라고요. 뭔가 신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이 인격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맞아요.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좀, 아, 그게, 왜냐면 네, 이게 네, 봐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류의 네, 삶은 돈, 건강, 관계, 권위, 뭐 권력, 자유 다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또 철학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돈만 철학까지. 버는 사람인데, 아, 나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은 벌고 네, 있지만 김승호 회장처럼 좀 철학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돈을 네, 인격에 비유하면서. 그죠? 네. 음, 그랬을 때는 딱 들었을 때는 또 어때? 거기에 대한 깊이 묻어나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게 음,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이는 데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명품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이 돈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유연성을 갖춘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을 성숙된 생각을 얘기하는. 그래서 돈이 인격이 음.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생각인데 네, 이걸 얕은 사람이 들으면 방금 피디님 생각한 것처럼 뭔가 돈에 대한 막 감사함과 막 돈의 인격화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방금 피디님 얘기했어요.
김승호 회장님은 똑같은 남들이 보는 그 돈을 김승호 회장님이 그 돈을 보는 데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왜 그 음, 사람이 그만큼 성숙돼 있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생긴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반 사람이 음, 그게 얕고 일반 사람은 그거에 대한 주장과 믿음이 없어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어, 아까 인류의 삶을 김승호 회장님 인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 어, 건강, 관계, 뭐 권력, 예, 위상, 도미, 철학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음, 사람들, 삼류에 사는 사람들, 그 인류의 삶을 산 사람들은 이류와 삼류에 사는 사람들 어때? 이끌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아, 이해됐어요? 예, 네. 근데 그 인류의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네. 인류의 라인이 그거를 대표님, 주장하고 예를 들면 인류의 라인이 뭐 어쨌든 라인이 1호 라인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예, 2호 예, 예, 라인이 있고 3호 예, 라인이 예, 있는데 예.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 1호라고 써붙여야 1호일까요? 아니에요. 안 써붙였어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을 예, 대화하고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돈은 어디에 음,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음, 돈을 벌 때 고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고 있고 돈을 쓰고 있고 돈 이렇게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쨌든 영업 활동하고 기업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네, 다른 경쟁 업체랑 내가 다른 게 무엇인지, 예. 다른 경쟁 음, 업체가 하지 않는 거를 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음,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장단점을 아주 객관하게 분석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인지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음, 대화조차가 안 되는 사람들은 깊이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러면 아까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있다면 2호 라인보다는 3호 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쵸, 2호 라인에 네네. 있는 사람들은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없고 피곤한 보이는데 음, 2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 쫓으려고 어때요? 운동도 가고 새벽 기상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하는 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막 바쁜 하루에 사람. 4시간씩만 자고 막 어쨌든 네, 굉장히 열심히 이런 사람 2호 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1호 라인은 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단아 갖고 거칠고 뭐 이제 게으른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1호 맞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3호 음,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둘 다 없어요. 뭐 바쁘고 막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 게으르고 그다음에 돈만 쫓고 돈에 대한 탐욕은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거기에 쉽게 대한 벌려고 하고. 탐욕으로 인한 열정과 에너지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없는 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 대한 감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하다 보니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얘는 3호 라인에 있는지 2호 라인에 있는지 1호 라인에 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김성호 회장님이 막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 이 사람 1호 예. 라인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3호 라인한테는 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오해 하는 거죠. 여지가. 그래서 우리 예, 예, 예. 같은 1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네. 사람들한테 다시 좀 풀이해줘야 돼. 우리가 김승호 회장만큼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해줘야 돼. 근데 저도 이제 음, 제 말로 음. 표현하는데 제가 표현한 것보다 제 수강생이 밖에 나가서 표현하는 게 훨씬 와닿게 표현하는 경우가 어, 더 많더라고. 오히려. 그죠, 그죠. 지금 PD님도 예, 유튜브를 하는 걸 보면 성경인 PD님도 유튜브 하는 걸 보면 표현이 그 사람에 맞게끔 뭐 단순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3호 네. 라인하고 2호 라인, 이 3호 라인한테 특히 있잖아요. 잘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 1호 라인에 있는 애들은 2호하고 3호들 어때요? 끄집어 올라와요. 네. 근데 그 끄집어 올라오는 네. 게 라인별로 꼭대기 너무 센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철학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좀 네. 밑에 있는 새끼들한테 내가 1호 라인의 새끼라고 가정하면 저한테서 듣거나 네. 저한테도 힘들면 저의 어떤 또 계열 1호 라인을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다 보면 연결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열심으로는 돈 벌 수 없다. 열심으로는, 아니, 돈 버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추구하는 우리 계열도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 창의력으로 네, 이렇게 하나만 네, 쫓고 우리가 의사소통, 돈 벌려면 사실 의사소통 콜드콜이잖아요. 근데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도 대략 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뭐 자기계발 동기부여에 엄청 나와요. 창의력이라는 거. 근데 진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요. 근데, 네. 근데 그게 저는 최근에 더 확실히 느꼈던 건 믿음이 없어서 더 자기의 머리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오만 가지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잘 벌려고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돈. 그러면 창의력을 잘 쓸 수 있는 정답 말고 그 아까 같이 계속 참고하셨어요.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대표님처럼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다 어떻게라는 말 진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본인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걸로 또 머릿속에서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고 막 뭐 아침에 그 명상 이게 다 창의력 그 안에 쓰는 이거를 그냥 아까 3위에 있는 3호선에 있는 사람들, 3위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고 감정을 끄집어 오니까 아예 시도조차를 못하고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건 안 되는구나 안 음, 믿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부자인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부자인 걸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긋나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어긋남. 그러면 좀 이것도 이 창의력이라는 게 사실상 다이어트도 답을 알지만 못하는 것처럼 얘도 답을 알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좀 건지고는 싶은 그런 마음은 있으나 이걸 근데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창의력이 돈 벌어요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대표님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인터뷰 속에서 말씀하신 거에 항상 답변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근데 그게 우리의 타깃이 아니지만 좀 이거를 창의력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아 이게 이거구나 알아차림이고 인지가 되면 힘들어도 사실 버틸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 난 안 되는가 봐 믿지 않는 거랑 연결이 안 돼 버리면 그냥 또 포기해 버려요. 우리는 반복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성장하려면. 근데 이게 본인이 저는 대표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니까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아, 이거구나. 아, 그래. 그럼 제대로 피드백 받으면 또 그거 가지고 다시 실험해서 성장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하나 본다고 해서 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놔버리는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아, 그런 분들이 좀 진짜 그런 분들은 찾는 사람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관점 그리고 이게 없어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사실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이 창의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음, 노하우? 네, 그게 좀 그, 있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피디님 질문하면. 그래서 네, 표현에서 제가 어쨌든 경험 기반 그리고 지금 네.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로 음, 해서 최대한 알아듣게 표현을 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 표면적인 거예요. 제가 표면적. 표면적인 거에 있어서 노출된 게 극히 일부밖에 안 돼요. 아, 맞아요. 제일 중요한 진짜. 건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를 보면 저는 평소에 되게 많이 찾아요. 그리고 음, 많이 실험을 해요. 근데 그 실험하는데 음, 때로 나도 부끄럽고 때로 나도 두렵고 때로 나도 음, 뭔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까먹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산했을 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1대1 코칭 왜 하냐면 티카타카 네. 티카타카 하다 보니까 그 기억력을 되게 살려가지고 더 많은 것들 어때요? 끌어내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음, 비즈니스 잘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 안에 서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요. 네, 네. 비즈니스 특히 남쪽 애들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걔네는 돈 얘기, 비즈니스 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해요. 평소에도. 예. 평소에도.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질적으로 그런 대화를, 유대인처럼 그런 질적인 대화를 해요. 많이. 그러니까 돈 음, 얘기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내가 보면 이렇게 네, 새로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작아 보여요. 옷이 예뻐요. 되게 어려 보여요.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냥, 어서 드세요 하면서 이런 배려로 이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의 문화는 거기에서
다음 단계 늘 있어요. 그 어, 다음 단계 있는데 그 대부분 다음 단계 상관관계 내용은 경제예요, 경제. 한국 사람은 경제에 어, 대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에는 육어 사상 뭐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르신한테 내가 가르칠 수가 없어.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 어르신한테 내가 뭔가를 내 아는 있죠. 경제 상식을 표현하는 거가 어려워요. 경제든 예, 정치든 종교든. 예. 맞아요. 근데 예. 중국 사람들은 어른이고 뭐 그게 없어요. 완전 음, 그 서양 문화처럼, 미국 서양 문화네요. 예, 서양 문화처럼 그냥 서로 다 평등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이런 느낌이에요. 너 예,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대화 안에 그게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 얘기를 자유자재하게 경제 얘기를 내 관점이라든 이런 걸 막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음, 나누는 거에 있어서 좀 잘못하면 자랑한다. 좀 잘못하면 이런 표현에 있어서 아,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문화로 좀 한국엔 자리 잡혀 있어요. 예, 예. 근데 아, 중국에는 그렇네요. 서로 나누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아, 입장에서 저도 다른 한국 사람들을 다른 어린애들이라든가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한 서로 티카타카가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되게. 음, 예. 그러니까 음, 친구처럼 대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네, 네, 맞아요. 예. 나보다 좀 나이 드신 뭐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님이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표현이 어머님, 아버님이. 예. 중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어, 이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쪽에 그래요. 동북 쪽보다 음, 남쪽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거의 40대, 음, 30, 40대, 20대부터 그래. 20대부터. 아, 10대부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0대 요즘에는 네. 막 게임하고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적어도 호주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배웠을 때 거의 다 우리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대화를.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좀 심심한 대화를 하거나 좀 질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 부류층이 대체적으로 동북 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또 이런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음, 호주에 있었을 때는 그 중국에서 오더라도 남쪽에서 온 애들을 좋아했어요. 비즈니스 아,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늘 예, 어디 예. 가서든. 그럼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기회에 쉽게 노출돼가지고 여기 초대 저기 초대 세미나 초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같이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데 네. 동북 쪽에 있는 애들이 좀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 음, 사람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신기하네요. 하는데 예. 한국에는 동북 사람이 아니라 그 밑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는. 더하네요. 더 완전히. 심하죠, 한국은. 그런 걸 노출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언어에서도 자꾸 뭐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근데 맞아요. 지금 신경 쓸 게 우리가 많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창의력 얘기하다가 네. 왜 이 얘기 나왔냐. 지금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되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기억해내고 그리고 내가 봐낸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저는 네. 창의력을 복제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나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창의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잘 네. 안 바뀌어요. 저는 음, MBTI가 제일 처음에 INFP였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예. ISFP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 지금은 ENTP예요. ENTP. 예. 그러면 앞에 어, 세 개는 계속 늘 바뀌었는데 한 가지만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MBTI 검사 계속 검사해도 뒤에 P. P가 안 바뀌어요. 어, 이게 그렇네요. 탐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뒤에 J가 될 수 있거나 P가 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J는 좀 네. 약간 계획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실험 기질적인. 정신이라든가 어떤 직감이라든가 좀 이런 좀 궁금증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창조 활동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뒤에 늘 항상 피가 달려요. 예. 네, 네, 네. 근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아니, 창의력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하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죠. 제가 그냥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원래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창의적이기만 했어요. 왜? 안무를 짜야 되고 댄스 활동을 해야 되고 미묘한 차이로 어쨌든
대중들 앞에 어때요? 그 어떤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예,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네.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 경제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었어요. 인기가 있고 음, 조회수는 올라가지만 내 경제는 내 인생 경제 내 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수 있는 돈뿐만 아니라 카드값조차도 맨날 시달려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창의적인 활동하고 경제 활동을 이게 연결을 잘 못 시키는 사람이 특히 한국에는 음, 너무 많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대화, 사람들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네. 창의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옷을 잘 입어요. 이렇게 되게 음, 잘 보이는 거에 그게 치우쳐가지고 그런 대화가 있다면 창의적인 대화란 말이에요. 센스 있는 대화. 네. 뭐 예를 네. 예능에 나왔을 때 유재석 막 이렇게 막 그 MC가 막 말을 하는 게 웃기잖아요. 막 이렇게 네. 탁탁탁탁 이렇게 질문 다 창의적인 어떤 영역인데 근데 유재석은 돈은 많이 벌잖아. 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상위 몇 프로냐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한국 문화에 쩔어 있고 그런 센스 있는 저도 주변에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상에 딱 앉으면 젓가락 탁탁 하면서 이게 술 마실 때도 그렇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의 예리가 딱 관찰하면서 이제 티카타카 할 때 음, 나는 그게 되게 짜릿하고 재밌더라고. 한국 사람들 놀 네. 줄 아는 그 문화가 그게 창의적인 네. 문화예요. 비즈니스하고 아무런 음,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언어를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그 더 음, 다양한 관점이 들어와야 돼. 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예, 예, 창의적인 거를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까로 봤을 예, 때 예. 핵심은 돈을 전환시키는데 핵심이 있지 단순히 창의적인다고 해가지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전환될 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참 운 좋게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어도 하고 지금 이제 영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 국어로 인한 그 자원으로 내가 네. 봐낸 인문학적으로 봐낸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특히 요즘 세상에 경제, 돈이 필요한 시대에 네. 나는 누구랑 함께 하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이게 대화를 그렇죠.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 이걸 떠나서 맞아. 대화 안에 지금은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문화 자체가 한국에는 뭘 크게 놓쳤다. 한국이 그렇다 해서 단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대화를 크게 안 해. 그리고 비즈니스 대화를 내 주변 사람하고 저도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하고 만나면 비즈니스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립돼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음,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외에 나가서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네. 예, 자신한테 투자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특히 투자 영역에서는 내가 네. 예, 어쨌든 좀 내 말이 아닌 내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영역에서는 음, 어 각별히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인터뷰, 뭐 그렇죠. 기업인들, 뭐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이런 기업인들 말하는 걸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모르는 중국 거죠. 비즈니스맨들처럼 음, 이런 대화를 평소에 안 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음, 하고 그런 공부에 대해서 거기에 아예 개념이 없이 그냥 센스, 그냥 창의적인 그런 어떤 활동에만 내가 치우쳐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네네. 주식에 관해서 뭔가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전문 용어를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건 네.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아들을수록 창의력이 네. 경제하고 직접 연결돼.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지금?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나이는 먹는데 경제는 힘들 수 있겠구나. 이걸 빨리 인지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돈 버는 기술, 돈을 유지하는 기술, 그 다음에 돈을 굴리는 투자에 대한 기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돼. 네. 그리고 피디님도 저를 찾아온 게 첫 번째 돈 버는 맞아요. 기술부터. 돈 버는 맞아요. 기술하고 투자에 대한 영역은 다른 거 알잖아요, 피디님. 예, 예, 돈 예. 버는 영역에서는 실제로 명단이 중요하고,
네, 예, 실제로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맞죠. 또 관련해서 하나에 집중돼야 되는 또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네, 현금 흐름의 속성은 또 명단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단 흐름이 없는 사람들 집에서 맨날 잡생각만 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벌으라고 하고 갑자기 비즈니스 오너를 해야 되고 영업을 해라고 하면 이 네, 사람들이 현금 흐름을 얻고 싶은데 명단 흐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명단도 맨날 지인이고 주변에 있는 다 가난에 쩔어 있는 그동안에 내가 산 세월을 어때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쓰레기들을 음, 뭘 음, 팔아봤자 뭘 팔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소통 기술과 콜드콜과 이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걸 배우는데 그게 음, 명단 흐름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쫓으려면 명단 흐름을 쫓아야 돼요. 명단 흐름을 가장 단기 안에 쫓을 수 있는 거 음, 이게 뭐냐면 돈 버는 기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맞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창의력에 음, 대한 대화를 하다가 다시 제가 비즈니스 대화를 갑자기. 이끌고 있고 네, 비즈니스 맞아요. 대화를 하다가도 되게 또 밑단계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요걸 딱 듣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또 밑단계 또 내려와서 얘기하잖아요. 아, 세상에 네, 돈 버는 기술, 유지하는 기술, 굴리는 기술이 있는데 네 지금 레벨에 굴리는 기술 투자 아니다. 유지하는 거 돈이 음, 없는데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내가 음, 지금 5천 달러가 있어. 500만 원 있어. 예를 들면. 500만 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니는 왜 음, 인생을 지금 나이가 30대, 40대, 50대인데 500만 원밖에 없냐? 네 문제는 500만 원을 어디에 투자할까의 그 문제가 아니라 니는 왜 500만 원밖에 벌지 못했냐? 500만 원밖에 적금 못했냐? 500만 원 어디에 투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5천만 원 벌고 어떻게 하면 5억을 벌고 50억을 벌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되는데 음, 봐봐요. 우선순위가 틀리다 보니까 저 1,000만 원 있고 저 1억 있는데요.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게 틀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생각 자체가 너무 작았네요. 저 인생에 이게- 오직 한 남자랑 섹스할 수 있어요. 누구랑 섹스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일 거예요. 네, 맞네요. 너무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예, 예, 나한테 오직 총알이 1억 있어요. 어디다 투자할까? 이게 너무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네, 왜 섹스 할 수 있는 남자 상대 이성을 왜 한 명으로 지정하냐 이거야. 음, 이 웃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옵션, 여분, 예. 돈 음, 많이 벌 수 있는 기술부터 일단 습득하다 보면 유지하는 네, 거. 그다음에 굴리다가도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버는 기술로 돌아와서 다시 어때? 유지하고 또 굴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네, 있어. 오직 이 남자가 괜찮다고 만났는데 내 온 몸을 다해서 30대, 40대 어느 누구한테 내 몸을 안 줬는데 이 남자한테 줬더니 어때? 배신당했어. 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네, 네. 근데 음, 나는 오히려 왜 30대, 40대 남자랑 뭐 안 잡아보고 또 오직 그 남자랑 그때 가서 잡았냐? 난 오히려 그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해. 이해되죠? 예, 다른 주식도 그렇고 관점으로, 내가 돈 버는 것도 그렇고 평생 동안 돈을 못 벌어봤던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평생 남자랑 못 잡은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데 나보고 음, 종목을 골라달래. 나보고 어? 어떤 남자 어떤 이성을 한 남자 제대로 된 남자를 골라달래. 난 그런 능력이 음, 없어요. 난 너가 음, 문제라고 생각해. 예. 음, 너가 돈 없는 게 음, 문제고 너가 지금 한 번도 남자랑 잠못 못 잡은 게 문제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음, 기술, 돈 유지하는 기술, 그다음에 돈 굴리는 기술. 음, 창의력은 이런 식으로 갖다 대서 진짜 하나하나 기본부터 다져야 돼. 그리고 우선순위부터 다져야 되는. 저는 그게 제가 수강생들한테 계속 가이드를 하는 부분. 그리고 네, 저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예. 저, 계속 발전해서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돈 굴리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나중에 챙길 수 있겠죠. 돈 어느 정도 유지하고 버는 수강생들 안에서 제가 또 다음 단계까지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먼저 항상 실험해야 돼요. 항상 이게 네. 제 기본적인 그거. 근데 제가 좀 그게 요즘 느껴지는 게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책들을 보면 이제는 저기 투자 쪽에 책을 많이 같이 원래부터 그랬어. 티파리 하잖아요. 네. 아, 원래 늙으셨는데 저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대표님이 영역이 이제 투자를 굴리는 영역으로 이제 가서 경험을 먼저 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맞아요. 우리는 빨리 기술을 쌓아야겠다. 쌓아서 돈을 불려놔야겠다. 맞아요. 그런 시기, 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피해망상주의적으로 돈을 잃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전이든 거기에 있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그런 책을 자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영업하는 데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인드가 들여오면 나중에 네, 굴리는 쪽으로 투자했을 때도 내가 실수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하는 그 원본을 찾고 문제 원인을 찾기 때문에 네, 각인되잖아요. 근데 음, 실수해도 내가 왜 실수했는지를 모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워놓고 들었던 게 없으면 계속 네, 실수해도 내가 왜 실수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부터 끝점에 있는 책들을 돈 벌 때도 제가 다뤄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퀸즈 대학 들어와 보면 또 버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스크립트 네, 치고 어떻게 반론을 치고 하는 부분.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를 뭘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과 만나서 1년 한 14개월, 15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 저희가 머리가 많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매주 피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실시간으로 이 영상 올리시죠? 퀸즈 대학도 계속 반복하죠. 여기에서 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도 다 돈이고 다 큰 생각이고 창의력인 게 다 연결되잖아요. 풍요라고 하는 건 사실 그때 예전에 대표님이 건강한 거, 어디 아프지 않은 것도 풍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풍요가 이건데 사실 이거는 풍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저는 빚 6억만 상환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이 12억이라는 목표를 주었음에도 사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 상상도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 풍요에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가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풍요롭다는 생각을 하게 바뀐 거예요. 전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에요. 빚이 있어도. 그런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진짜 풍요가 그렇다고 또 여기서 풍요로 만족하는 거는 우리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오래 좀 사는데. 합리화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진짜 풍요를 지키는 것과 대표님 버는 거를 대표님이 그냥 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략하게 진짜 풍요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풍요가 합리화 말고 진짜 풍요가 무엇인지가 좀 명확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자꾸 제 안에서 풍요라는 게 어떤 것인지 상상을 하고 찾는데도 대표님이 생각하는 풍요가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풍요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풍요의 네. 사이즈는 책임의 사이즈예요. 책임의 사이즈. 예. 책임.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풍요라고 거예요? 하면 예. 내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면 예. 풍요에 대한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책임감 있는 예. 사람이 돼야 돼. 책임감 있는 그래서 사람. 결국에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겠죠. 그게 책임감이에요. 힘. 예. 아, 예를 들면 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예를 들면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그냥 똑같이 보유했는데 음, 가치 자산 가치가 어떤 사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음, 사람들은 어쨌든 뭐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을 보유할 수 있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지켜야 되잖아요. 그 돈을. 네. 예. 예. 근데 그 지키려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예. 어떤 게 인플레이션을 이기고도 이득이 될 수 있을지를 내가 알아야만이 음, 지키잖아요. 피디님만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현금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똑같이 가족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걸 넘어가지고 이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인플레이션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녀들, 사는 거. 가족들이 예. 밖에 나가서 네. 일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고 치는 거? 싸운다거나, 음. 싸운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가 누군가를 물었다거나, 예를 네. 들면, 예, 예, 예. 아니면 뭐
뭐 화장실 들어가는데 여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어째 소송 당했다거나 뭐 어쨌든 우리 맞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예, 들면. 있죠. 예. 뭐 아니면 그냥 뭐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건에 나는 이런 불운에 그렇게 연루가 안 돼가지고 난 잘 어떻게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사람들 별의별 불운이 다 있어요. 진짜. 네, 예, 근데 그게 내 가족의 일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족이 일부가 되는데 그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음,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봐봐요. 피디님이 자녀가 세 명이에요. 그 세 음, 명이 밖에 나가서 소송 안 당하거나 뭐 음, 싸우지 않는다거나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결국 뭔 것 같아요? 돈? 뭐 힘? 아는 거? 아니 기본적으로 책임이에요? 우리가 돈은 필요하죠. 당연히. 예. 예. 근데 지켜내기 위해서 돈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또 피디님도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보이스피싱 딱 들어와 올 때 보이스피싱에서 뭐라 해요? 되게 급하게 지금 당장 뭐 안 하면은 뭐 무슨 뭐 어쨌든 뭐 어떻게 납입되고 뭐 압류되고 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보이스피싱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네. 풍요를 논의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은 그 가족들 목까지 내가 계속 신경 어, 쓰면서 돈을 벌어가고 자산을 굴려가겠죠. 어, 나는 풍요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뭐 어떻게 다뤘을지 모르겠어요. 풍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왜 지금 자꾸 회의주의적으로 얘기하냐면 네, 네. 풍요라고 하는 건 책임감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까지 내 커뮤니티 봐봐,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 고객들도 자기 가족을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가족을 지킬 줄 알아. 그러면 피디는 음, 제 고객이에요. 피디는 제 가족은 네. 아니지만 제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족 지키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피디는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난 배우고자 그게 하겠죠. 책임감이고 난 그게 풍요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되게 좀 어려운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지키는 그 책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본다고 하면 풍요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음, 왜? 음, 진짜 근본 문제, 돈 문제가 아닌 경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본 문제는. 음, 네, 내가 만약 김지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네, 돈이 지금 뭐 빚이 있어요. 빚이 1억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는 음, 돈이 되게 많은 부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내가 두바이에 엄청 막 석유도 막 나오고 내가 되게 부자다. 그랬을 때 지금 김지수라는 사람이 1억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일시불로 어때요? 현금 탁 해가지고 야 가서 부채 갚아. 이러면 되잖아요. 음, 그쵸. 제가 피디님을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피디님을 해쳤다고 생각해요. 지금에서는 그게 해쳤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 안에서. 예, 가족들 안에서 또 피디님 자녀가 나중에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졌을 네, 때는 그 아이가 빚을 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잘못했다거나, 아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협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탐욕에 눈멀어가지고 주식에 뭐 어떤 반짝이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거나, 맞아요.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럴 수 몰래 있죠. 했다거나, 네, 도둑질 했다거나, 뭐 다양한 네. 경험이 있어요. 그랬을 때 피디님이 제일 쉬운 방법은 김지수랑 피디님이 갚아주는 거죠. 돈이 많기 때문에 자녀한테 음, 착 해결하면 된다. 그게 그게 편한 거죠. 해치는 걸까요? 그 사람 도와주는 걸까요? 근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돈으로 풍요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좀 더 성숙된 사람이면 그 본질을 보겠죠. 사람마다 음, 다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본질에 대한 네, 그 깊이가 다른 거죠. 네, 네, 기여도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피디님
자네하고 소통해 보겠죠. 저도 음, 김지준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코칭을 1년 넘게 하면서 소통을 계속 해야만이 내가 네, 세팅이 되는데 소통을 안 하면 내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난 음, 지금 김지순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음, 위치에서 내가 지금 이 김지순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걸 더 각인시켜 줘야 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음, 예.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 부분들은 소통해 봐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냥 제가 갚아 드릴게요. 예. 실제로 음, 갚아줘도 진짜 문제 해결 안 돼요. 왜 김지순 PD님이라는 사람은 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깨닫는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그 깨닫는 과정, 그 고통이 사라져가지고 음, 사라진 다음에 그걸 가상해가지고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못 돌려요. 지금 그 음, 고통은 진짜 고통이란 말이에요. 리얼한 어떤 네, 리얼한 네, 불편함을 가짜 불편함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리얼한 불편은 리얼한 불편함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만약 어, 미리 갚아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 같아요? 리얼한 불편함이 아니라 가짜 불편함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싸워야 되는데 예, 두 가지 다 하기 어렵잖아요. 이해돼요? 음,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고통이 딱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딱 시점 바라보고 이 고통을 내가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빨리 내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돈으로 이제 해결할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음, 내가 만약 관점이 없으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음, 뭐냐면 책임감이 덜한 음, 사람들, 음, 그러니까 풍요에 대해서 논의를 못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그래서 풍요로운 아,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해도 내면에서는 풍요롭지 않은 게 그런 성숙한 면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개입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영향을 줬을 때 누군가를 자꾸 멍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라고 하는 건 대통령 되면 풍요로워요. 맞아요? 네, 왜 아, 권력이 생겼죠. 그리고 누구나 음, 다 나를 알죠. 내 이름을 알죠.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어때요? 전체적인 어떤 그 세금으로 인한 혜택이 되게 많고 그 사람들 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한국은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세금이 음, 방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국가 수출이랑 막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된 건 네,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 음, 근데 이런 나라의 국가 자금을 5년 동안 내가 어때요?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네, 예.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독점이죠. 예. 그 음, 민주당이 독점을 한 것처럼 거의 네, 정부가 네, 마비된 상태죠. 그 알아서 막 법안을 막 할 수도 있고. 근데 포인트는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풍요로울 것 같은 사람이 네, 왜 우리는 힘들게 만들까요? 문재인 정부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음,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했을까? 더 이상 집 자체를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놨을까? 예. 그리고 자영업자를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왜 자영업자들한테 뭐 시급을 올려주면서 자영업자들한테 그 알바를 구하는 그 어떤 시스템을 왜 그렇게 다 망가뜨렸을까? 음, 자영업자들이 그 전의 시스템은 자영업자들만의 그래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다 파괴시킨 게 문재인 정부란 말이에요. 시급을 음, 어느 정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걸 뭘로 채용했나? 어쨌든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개피를 봤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라고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왜냐면 음, 고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고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손해가 커서요. 예, 음, 이게 알바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뭔가 그 퇴직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거기에 어쨌든 뭐 그걸 말을 하면 끝이 없겠지만 네, 그게 뭐냐면 풍요로운 사람이 책임감이 없으면 책임감에 하는 대한 사람들이, 깊이가 없으면 어,
그냥 한 나라를 스케일 있게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엄청 중요한 우린 거. 지금 개인을 얘기하잖아요. 네. 개인을 얘기했을 때 한 개인이 풍요에 대한 것들 따졌을 때 책임을 따졌을 때 책임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과연 책임 있게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관점과 이런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런 풍요를 따르고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냥 돈만 있으면 풍요로울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속 안에 그 깊 내면에 그것만 붙잡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과 풍요는 그 책임의 사이즈가 풍요의 사이즈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거기까지 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보지 않는 거예요. 와, 와,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생각 못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책임감이 엄청 많은 영향력을,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무게감이 또 갑자기 더 느껴졌어요. 맞아요. 풍요만 맞아요. 생각했는데, 와, 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오늘 돈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돈이라는 건 정말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술 안에 대표님이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유지와 그런 불리는 거에는 책임이 계속 같이 따르면서 성숙된 자아가 생성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제가 느낀 거. 야, 마지막에 또 갑자기 책임감에, 네. 어, 그래서 책임감에 대한 무게감이 그, 그래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걸 시청하신 분들이 그냥 네. 단순히 풍요를 쫓지 말고 책임감을 쫓아야 되고 책임 안에 사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지켜야 되는 음, 것들이 있고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금을 보유해야 되겠지 뭐 네. 내 자신한테 투자해서 오히려 교육 이런 수강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주식에 음, 투자해야 될지 이게 다 내 의사 결정이란 말이에요. 또 네. 연끌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레버리지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부동산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의사결정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버는 기술이 있고 돈 유지하는 기술 있고 돈 굴리는 기술이 있고 예. 네. 그리고 더 풍요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속성을 알아보는 건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네. 책임감이라고. 음, 그래서 음, 책임감 없는 사람들 겉으로 보였을 때는 풍요로워 보이고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더라. 피해를 준다. 그 피해를 주는 게 단순히 내 가족들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피해를 넘어서 네. 진짜 이거는 좀 잘못하면 거시경제로 이제 크게 갔을 때는 음, 국가에 대한 모든 정부 이런 사태를 발휘할 수.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음, 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는데 개인이라고 부모가 자녀한테 짐이 되는 부모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자녀가 부모의 짐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네. 그게 거시적으로 되게 커지면 네. 국가가 이제 일반 이- 자영업자한테 되는 짐이 되게 큰 음,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음, 자영업자한테 졌던 짐이 그렇게 컸던 것처럼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또 자꾸 저 사람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정치는 절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고 개인이 네.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겨야 되고 그런 걸 계속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일단 아, 핵심이고 네. 풍요를 쫓는 것보다 저는 책임감을 쫓는 게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오늘 책임감이 되게 더 많이 와닿았어요. 좋아요. 네. 오늘도 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